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며 투자 사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4월 9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은 0.9%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였죠. 종목 등락수를 보면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300개 많았습니다. 1000개 미만이었죠. 하락 종목 수는. 코스피 보시면 기관만 팔았고요. 기관은 참 월화수목 이번 주 들어서 연일 매도 중입니다. 오늘도 매도하려나요? 개인과 외국인 매수했고, 외국인 매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중에서는 보험과 투신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기관 매도하긴 했지만 금융투자, 보험, 은행 매수하는 기관 주체도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옵션 만기였는데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10분 아침 시장에서도 별로 말씀드릴 거 없어서 말씀 안 드렸던 거고, 연기금의 매도는 지속되었던 가운데 참 연기금 매도 참 그래요. 코스닥이 시즌의 급등, 무중 발표 있었죠. 근데 무중 발표 말고도 진단키트가 최근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즌이 급등하기 전에 그 전날도 진단키트 흐름 좋았고, 그래서 상대적 강세에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즌이 어제 급등해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이요, 약 한 달 전 3월 9일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대금 17조 원대를 회복한 점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으로 91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점도 코스피 투심 저조 요인이었었고요. 한편 서울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에 건설주가 급등했죠.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대형주부터 중소형 건설주까지. 그래서 업종지수가 3.8% 상승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 11일인데요. 이를 앞두고 SK이노베이션은 4.73% 상승했고, LG화학은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엇갈린 것도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를 보면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S&P 500 신고가, 나스닥 1% 상승, 반도체도 1% 상승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최한 행사에서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을 재차 확인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복은 여전히 고르지 못하며 불안전하다 라고 얘기했고, 또 이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기 위해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와 같은 미중 갈등 이슈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았고요. 또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흑해에 수준의 군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장중에 나오기도 했지만,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이게 전주죠.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 예상치보다 많이 증가해서 팬데믹 이후 이제 최저치를 또 기록했었는데, 이후 2주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으면서 오늘도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종목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대체로 좋았죠. 애플 1.92%, 테슬라 1.91%, 마이크로소프트 1.34%, 인텔 1.2%, 넷플릭스도 1.3% 상승했고요. TSMC가 2.95%, 마이크론 1.4% 상승했습니다. 뭐 니콜라도 최근에 흐름 안 좋다가 3.4% 상승했고요. 니오 3.8% 상승했고요. 보잉과 JP모건 체이스 강보합 보였습니다. 로블록스와 쿠팡도 상승을 했고요. 넷플릭스는 소니 픽처스의 영화 스트리밍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1.39%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 이탈리아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는데요. 연준이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하는 등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지수 강보합 마감했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었지만 백신 접종이 누적으로 중국에서 약 1억 4천만 회를 기록하는 등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던 가운데 결국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고요. 유가는 휘발유 재고 증가에 0.3% 하락했고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국채금리 하락에 1% 상승했습니다. 오늘 중국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유럽에서는 루이스 댕 귄도스 22 부총재 연설이 있고 3월 또 PPI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지수는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5일선에서 양봉 나왔습니다. 지금 5일선 따라간 지가 벌써 뭐 한 2주 정도 돼요. 그쵸? 흐름 여전히 좋고요. S&P 500은 신고가 나왔습니다. 5일선 상승각도 유지 중이고요. 나스닥 무려 7거래일 연속 캔들상 양봉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돌파가 됐고 이제 남은 고점까지도 한 2%밖에 안 남았어요. 어느덧 야곱야곱 많이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5일선 따라 움직이고 있죠. 흐름 견조합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가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 그런 분위기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금리 하락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국내를 보시면 워낙 지수가 야곱야곱 상승해서 그렇지 지수 레벨을 보면 꽤 올라왔죠. 코스피 3140포인트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980 넘었어요. 업종별 차별화가 컸어서 체감지수는 어쩌면 뭐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도 고점 대비 2%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수에 부담되는 요인들 뭐 미중 갈등, 코로나 재확산세, 이번 여름에 부담될 수 있는 법인세 부담 등 몇몇 있긴 하지만 최근 모멘텀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미국의 신속한 백신 접종 속도, IMF에 최근에 발표했죠. 그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시켰고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실적 좋았고 또 연준의 완화적 기조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담 요인과 모멘텀 모두를 생각해보면 모멘텀에 보다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거죠. 다음 주부터 시장은 기업 실적에 보다 주목할 거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배당 지급일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당 지급액 증가가 단기적으로 뭐 달러화 수요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견인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도 이제 사람인지라 투자자인지라 배당금 받고 나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면을 감안하면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 최근 매우 좋은데 다음 주 다다음까지도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지속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코스피로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에도 영향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계속 관심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